네, 안녕하세요.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실습생으로서 자기 및 타인 이해를 MBTI 검사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본 거가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그쵸? 어, 외향형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죠? 누구를 만나고 또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랬죠. 그런데 내향형은 뭐라 그랬죠? 혼자 있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외향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처럼 어, 내 파트너나 내 클라이언트도 밖에 나가서 막 수다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해야 신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외향형이라면 본인처럼 하자고 하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내향형이면 나는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클라이언트나 친구가 있을 때 혼자 있게 내버려 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오해를 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나와 또 상대방은 다를 수가 있구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구나.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밥이 좋은데 누군가는 면이 좋은 거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도 나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타인은 뭔가 활동해야 충전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인식의 기능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각형은 사실 그대로 보고 들은 오감에 의한 거, 본인이 확인한 대로만, 보여지는 대로만 이렇게 하시는 경향성을 갖는 분이 이제 감각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직관형은 사실 플러스 그 의미와 그 속뜻 이것까지, 그래서 오감에서 하나를 더를 추가한다 그랬죠. 육감을 갖는다 그랬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실만을 듣는 사람은 감각형입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 그러나 직관형은 사실적인 것보다는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상상을 하고 이런 직관을 갖죠. 그래서 막 스파크가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직관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때 사실적인 정보만 수집한다라고 하면 내가 직감각형이고, 사실 플러스 또 내가 하나 더 육감을 갖고 내가 판단을 한다. 그리고 나는 뭔가 상상을 하고 그걸 얘기했을 때 의미가 막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직관형의 그런 유형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사고형을 다룰게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뭐 핸드폰 하나를 산다, 다시 구매한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할 때 핸드폰 바꿀 때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고 요금은 얼마 나가야 되고 기종은 어떻고 또 모델링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고형은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를 결정하고 그걸 구매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고형은. 그런데 감정형은 내가 지금 핸드폰이 뭐 망가졌다, 잃어버렸다, 분실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 감정음은 당장 필요하니까 돈이 있든 없든 모델이 뭐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구입을 하는 이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금 감정이 앞서서 판단과 결정을 한다면 감정형은, 사고형은 충분히 현실을 생각하고 또 분석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에 감정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일단 해버립니다. 여행을 갈 때도 감정형은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갑니다. 준비 안 됐어도.
그러나 사고형은 여행을 갈 때도 어디로 가고 뭐 거기 예약은 어떻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다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가는 것이 사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하는 것도 사고형과 감정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호도, 경향성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형, 감정형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고형은 에너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쵸. 생각을 많이 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과 계획과 그래서 계획 없이 누가 막 뭐 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얘기를 해도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뭐를 하자 그러면 되게 막 이렇게 멘붕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성,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고형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이나 감정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또 때로는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논리를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다 보면 타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형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기분을 되게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가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 객관적인 기준보다는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감정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형은 이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이제 감정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사고형과 감정형이 이렇게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하실 때 여러분이 만났던 슈퍼바이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바이저랑 슈퍼비전 받으시면서 많은 교류를 하셨을 텐데 내가 만난 슈퍼바이저가 사고형이었나요? 감정형이었나요? 나는 그래서 사고형의 그런 슈퍼바이저가 더 편했나요? 감정형의 슈퍼바이저가 더 편했나요? 또 불편했나요? 여러분이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유형에 더 속하는지 또 내가 만난 그런 대상자는 어떤 유형이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다룰 거냐면 이 이해 방식, 생활 양식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생활 양식의 차이가 다른데 어떻게 달아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펴보실 내용들은요. 판단형과 인식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의 태도가 생활 양식의 반응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판단형은 주변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아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예를 들면 물건을 놓아도 자기가 꼭 놓는 그 자리에 놔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도 놨다 저기도 놨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도 본인이 1번, 2번, 3번, 4번에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이 정한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그 뚜렷하게 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돼야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일을 끝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판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식형은요. 자, 생활 양식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형 같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물건 하나도 빤듯하게 각을 세운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자기 성에 찹니다. 그런데 인식형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둔감합니다. 뭐 화장품을 쓰고 뚜껑이 열릴 때도 있고요. 물건을 여기다 놓고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놨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치약을 짤 때도 판단형은 막 그쵸 밑에부터 쫙 이렇게 짜야 된다면 인식형은 어디를 짜서든 주물러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식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형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높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틀이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늦게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나의 경향이고 나의 선호 경향인데 왜 이렇게 틀에 맞춰서 그러려고 그래 하면서 인식형은 판단형을 답답해합니다.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단형은 인식형을 볼 때 너무 답답하다. 어떤 답답해요? 굼뜬다,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고요. 또 인식형은 판단형에게 너무 틀이 있어서 숨 막힌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유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형은 여러 가지 일을 잘 벌입니다. 왜 호기심이 많고 시작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인식형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판단형은 끈기 있게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형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형은 인식형을 되게 굼뜨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인식형은 판단형을 성급하고 또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그 네 가지 그 방식들을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은요.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 네, 예, 하나, 둘, 셋, 넷, 그쵸. 4개, 4, 16이죠. 네 개 가로 네, 세로 네니까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방금 여러분하고 알아본 그 유형을 조합하면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예, 16가지 유형에서 여러분이 뭐 ISTJ 유형이냐, ISFJ냐, INFJ냐, INTJ냐,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또 ESTJ, ESFJ, ENFJ, ENTJ 등 여러분이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가지 각자의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16가지의 유형들을 살펴보시면 하나하나 살펴보시되 먼저 ISTJ를 세상의 소금령, 여러분 소금은 꼭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소금령이라고 하는데 ISTJ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TJ 유형은요, 세상의 소금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원칙적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를 했을 때 되게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면 신용을 지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살 때도 되게 검소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되게 진보적인 것보다는 되게 보수적이고 법이 없어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TJ 유형은 아까 세상의 소금령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뭐 운동을 하거나 책을 봐도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다 말다 막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정해 놨다면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뢰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S 감각형과 직관력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이겠죠. 직관형이죠. 아까 I는 내향형이죠. S는 직관형이죠. T는 사고형이죠. J는 판단형이죠. 아까 설명한 거. 그쵸? 그 영역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아주 계획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되게 세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의 소금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STJ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철저하고 또 끝까지 뭔가를 해내고 신뢰감을 주는 현실적인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서는 뭐 도시개발 기술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지역 공익사업 관리자 이런 일을 이렇게 이 유형은 이런 일들을 할 때 또 직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까지는 ISTJ 유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15가지 유형을 또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나의 클라이언트는 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